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 단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4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쩍 야유해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M은 어딘가가 이상합니다. 그 전까지 잘 되던 대화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있으나 M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M의 마담 일을 도와주려고 제가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갈 집도 보러 가자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레이디들 얘기를 해도 시큰둥합니다. 집 앞에 있는 국수집에 같이 가서 국수를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을 해라 해도 M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M은 계속 딴 생각,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한국에서 저를 만나러 오셔서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M이 쓰라고 화장품을 가지고 왔음에도 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별 후에 생각해보니 그 당시 M은 심각하게 내적으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본인의 마담 일도 손에 잡힐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머리와 생각이 온전히 딴 데 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첫 만남은 저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한국 남자의 숙소에 찾아갈 핑계거리만 찾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보고 있는 페이스북을 보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화를 내며 못 보게 하더라고요. 제가 M의 폰을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M은 2번 정도 더 외박을 했습니다. 항상 나갈 때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갑니다. 친구 폴리가 실연을 했다. 혹은 사촌 S를 데리고 파티에 갔다. 여자들만 모이기로 했다.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나갔다 하면 외박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도 M의 거짓말에 많이 지쳤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집중을 하느라 M의 신경의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중간중간 출연도 하고 뒤에서 춤도 추고 이전과 다름없이 즐겁게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출과 외박이 반복되는 어느 날 저는 전화도 받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외박을 했던 어느 하루에 정말 화를 냈습니다. 클럽에 가기는 가되 제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집에 와라. 그리고 중간중간 전화도 받고 연락을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보내며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할 거짓말만 하며 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외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M은 병든 병아리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잡니다. 삶이 심심해서 그런지 아파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클럽 간다고 나가지 않으면 집에서 드러누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갈등이 심각했겠지요. 제가 M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못해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온 시간이 10개월 가까이 되어서일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고는 싶으나 헤어질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라오스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양심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M이 거짓말을 잘하고 몸 파는 여자라서 그렇지 또 악독하거나 돈을 밝히는 여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사준 반지며 팔찌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나쁜 길로 들어서서 본인의 과거가 일반인이 아닌 점은 빼고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거짓말은 동남아 사람 아니 지금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소위 기본 사용이니까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저의 지인이 라오스로 혼자 관광을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라오 골든 호텔에 방을 잡았답니다. 카지노를 좋아하는 이 지인과 저 M 그리고 사촌 S와 같이 라오스에 있는 카지노로 놀러 갔습니다. 지인은 열심히 카지노를 하고 나머지 3명은
안에 있기 답답해서 카지노 밖을 산책을 했습니다. 선선했던 바람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카지노 바깥 풍경 유튜브를 촬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M과 사촌에서는 둘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고 끼어들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을 만큼 말이죠. 아마도 M이 저 몰래 남자는 이야기를 사촌 언니에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갔고 M과 저는 그동안 좀 소원해졌던 둘 사이를 회복하느라 최선을 다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날이 M과 제가 같이 놀러간 마지막 날이었고 M과 제가 관계를 한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날 선배 지인은 카지노를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마지막 밤이니까 레이디 한 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지인은 집 앞 국수 가게에 있었습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갔습니다. M은 초저녁인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깊어서인지 굉장히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던 M을 깨워 M에게 레이디 한 명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은 2층 레이디에게 전화를 해서 레이디 한 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인이 어제처럼 카지노에 다녀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카지노에 레이디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합니다. 저는 M이 잠을 자니까 별말 안 하고 지인과 저 그리고 레이디 이렇게 3명이 대략 이동거리 포함해서 3시간 동안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디와 지인은 호텔로 가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잠에서 일어나 있던 M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레이디가 카지노에 같이 갔다고 말입니다. 저는 뭐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M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레이디를 데리고 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며칠을 또 몇 번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온 M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싸우기를 반복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그날 밤에 잠에 들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이드 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M에게 큰 일이 생깁니다. 작년부터 M을 따르던 오른팔과 같은 레이디 동생이 가방을 싸고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나가는데 집 앞 골목에서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촌까지 함께 모두 3명이 같이 짐을 싸서 나가는 것입니다. 5명의 레이디 중에 한 명 친척 가게였던 N은 도난 사건 이후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남은 5명 중 3명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M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청나게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믿었던 동생 같은 레이디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 레이디가 돈 한 푼도 없이 지난 8월에 BNT 안에 왔을 때 M이 얼마나 살뜰알뜰 챙겨주었었는데 M은 엄청나게 화를 내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M이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을 하고 하루 걸러 하루 집을 비우고 외박을 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집에는 저와 레이디들이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는 날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늘이는 레이디를 제대로 잘 챙기지 못했고 또 레이디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 먹을거리가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마담 밑으로 둥지를 옮긴 것이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M에게는 사촌 언니 S와 어린 레이디 빠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M의 곁을 떠났고 사실상 이때가 마담 생활이 끝나는 때였습니다. 사실 이때가 M의 마음을 결정하는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2024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25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